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저는 아주 흥미롭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보셨겠지요? 여야 모두를 포함한 후보들의 지지율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각각 28.3과 28. 이건 그냥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홍준표가 16.7로 나왔고, 이낙연이 11.9로 그 뒤를 따르고 있더군요. 거두절미하고 범보수에서는 이제 홍준표와 윤석열이 29.8과 29.6으로 역시 선두에서 1, 2위를 쟁탈하고 있는데, 29.8과 29.6은 역시 그냥 같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에는 유승민이 있고, 네 번째에 우리의 안철수 대표님이 있는데, 여기서 유승민과 안 대표님의 차이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지금 같은 당이 아니니까요. 유승민이 만약 국힘당 내 경선에서 홍준표와 윤석열을 모두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국힘당 내에서 유승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윤석열과 홍준표 이 두 후보 사이에서도 어느 하나는 반드시 사라지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최종 경선에서 어느 한쪽이 결국 지휘되었을 때 보통 진 쪽이 이긴 쪽이 선대위에 들어가서 선대위원장을 맡게끔 되어 있는 것이 여의도의 정치문법이요, 상식이요, 관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식대로라면 만이 하나라도 정말 윤석열이 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윤석열이 과연 홍준표의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최소한 절반 이상을 넘어 아마 한 3분의 2쪽은 홍준표에게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이 갈 곳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0% 우리의 안철수 대표님께로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건 다 가설입니다. 정말 윤석열이 홍준표에게 졌을 경우 윤석열을 열광하고 응원해왔던 지지자들은 어쩔 수 없다, 이제는 하는 수 없이 홍준표를 지지할 수밖에, 이렇게 할 것 같은가요? 아니죠. 윤석열은 비록 졌지만, 다시 한번 이건 가설입니다. 비록 윤석열은 졌지만 여전히 윤석열을 대신해서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안철수가 있잖아. 바로 안철수가 중도에서 제3지대에서, 즉 전체 범보수에서 여전히 세력을 규합하여 이재명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 홍준표에게 최종 후보 자리를 빼앗게 된 윤석열의 원래 지지자들은 모두, 그러니까 전부는 다 몰라도 정말 죽어라고 홍준표가 미운 사람들은 모두 안철수에게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홍준표가 밉지만 그렇다고 결코 이재명에게로는 갈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열광하고 지지하던 윤석열이 최종 후보 자리를 빼앗기긴 하였지만, 그러나 이 최종 후보는 그냥 국힘당 당내의 최종 후보지 결코 전체 범보수의 최종 후보는 아니잖아요. 때문에 윤석열이 만약 하나라도 홍준표에게 졌을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님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고 나올 때부터 바로 시작되었던 철석연대설, 이건 그냥 설이 아닙니다.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이 연대는 실제로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제일 처음 찾아와서 만났던 분이 다름 아닌 안철수 대표님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거의 매주 한 번씩은 안철수 대표님과 만나곤 한답니다. 물론 이건 이분이 스스로 직접 고백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안 대표와 아주 친한 사이라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김용환 전 과기부 장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과기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아마 한 4순 아니면 5순일 거예요. 현재 이분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냥 공식적인 이름은 윤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다뤄놓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철석연대, 즉 안철수와 윤석열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분과 손을 잡게 된 것도 다름 아닌 안철수 대표께서 윤석열과 만났을 때 직접 윤 캠프에서 요긴하게 써달라고 이분을 추천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뛸 데가 없죠. 처음에는 언론에서 기자들이 제멋대로 짐작해서 기사로 만들어내곤 했던 철석연대가
바로 이 김영환 씨가 윤캠프에 합류하면서부터 정식 가동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철석연대는 사실상에 있어서 지금도 가동 중인 것입니다. 하다면 이 철석연대의 운명은 국영,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저희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철석연대가 성공하자면 가장 좋은 것은 윤석열과 홍준표의 대결에서 홍준표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사실상 윤석열 본인 또한 마음으로부터 안철수 대표님을 지지하고 성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쯤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홍준표 사이의 대결에서 결과가 나올 쯤이면 이미 국힘당 내 여타 후보들은 이미 다 죽어버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죽어버렸다는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다른 후보들은 모두 후보가 아니죠. 그냥 국힘당에서는 최종적으로 후보가 윤석열 또는 홍준표 이들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당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님과 한판 붙어서 범보수 최고의 승자를 가려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범보수 야권의 단일 후보가 태어나지 않겠어요? 때문에 철석연대는 바로 그때 가서 최고로 그 가치를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말씀이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이 홍준표에게 지게 되었을 경우 홍준표가 실은 모든 윤석열의 지지자들과 팬들은 어쩔 수 없이 모두 안철수에게로 옮겨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윤석열 본인은 이미 경선에서 지고 어쩔 수 없이 국힘당이 후보였었다는 그 입장도 있고 하여 대놓고 공개적으로 홍준표를 반대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를 지지했던 그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이때는 이미 후보도 아닌 윤석열로서는 아무런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쯤 되면 안철수 대표님이 지지율이 한 얼마쯤으로 뛰어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100% 홍준표 후보를 아주 쉽게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물이 낮게 치고 올라와 오차범위 안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를 타서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중도의 지지자들 외에도 더 나아가 그동안 쭉 국힘당으로부터 극우 보수 세력으로 억울하게 매도당하고 배척당해온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정광훈 김경재의 국민혁명당, 또 더 나아가서는 흑영님과도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함께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키고 또 새롭게 태어날 안철수 정부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해드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바로 범보수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 설사 홍준표가 지고 윤석열이 이겼다고 해도 같은 도리입니다. 조금은 다른 것이 있다면 철석연대는 물론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겠지요. 정치는 원래 생물이라 순식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안철수 대표의 추천에 의해 윤캠프에 가서 합류하고 있는 이 김영환이란 분 또한 그 한때는 안 대표를 모시다가 후에는 모조리 김종민과 이준석이 가서 붙어버렸던 김근식이나 김철근이나 장진영 같이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에서 안 대표님을 공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범보수 야권 후보 자리를 놓고 설사 안철수 대표님과 윤석열 후보와 최후의 대결을 펼치게 되더라도 이 두 사람은 누구라도 서로가 감히 상대방 쪽을 향하여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어쨌든 상대방 어느 한쪽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결국 가서는 여권 쪽의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안철수 대표님께는 윤석열 후보 쪽보다 훨씬 더 좀 유리한 형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쪽에는 지금 그 며칠 전에 장제원 의원이 아들 문제로 인해서 캠프에 총괄팀장을 사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부가 김종인 무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캠프는 그 보수파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김종인과 진중권이 상황으로 들어와 앉아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김종인과 홍준표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전히 가설입니다만은 정말 만에 하나라도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패하게 되었을 경우 홍준표 후보가 그 김종인이 무리들이 모조리 장악해버린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 같습니까? 만약 윤석열이 있었을 경우 윤석열은 혹시 홍준표 캠프에 들어가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지 안 맡을지는 제가 감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만약 홍준표가 졌을 경우에는 저는 이것만큼은 감히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땅이 무너진다고 해도 홍준표가 윤석열이 캠프에 들어가서 김종인과 손을 잡는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준표는 그냥 차라리 정계 은퇴를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만약 홍준표가 국힘당 내 후보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윤석열에게 패하게 된다면 자, 홍준표의 지지율은 그냥 그대로 아주 통째로 안철수 대표에게로 옮겨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결국 최종의 승자는 100% 안철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정말 여러 차례 논평을 통하여 이 양대 진영에 빠져서 옳고 그름도 가리지 않고 정말 맹목적으로 영혼도 없는 좀비들처럼 무작정 열광하고 무작정 환호하는 사람들을 계속 비판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언젠가는 그 시간 그 때가 오면 반드시 제정신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21세기 4차 혁명의 시대입니다. 과학기술 혁명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대통령을 3D를 3D라고 부르는 정말 영어도 한마디 모르는 형편없는 대통령을 뽑았다가 그 영어를 모르는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서 얼마나 많은 망신들을 자초하고 그랬습니까? 방문국 그 나라에 나가서 그 나라 말로 인사 한마디도 빈변이 못하는 이렇게나 발전한 대한민국에 그렇게나 수준이 떨어지는 대통령을 가졌던 어제를 내일에도 또 재반복했어야 되겠습니까? 자, 더도 말고 여권 쪽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야권 쪽의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모두 영어로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하실 수가 있나요? 영어는 물론이고 4차 산업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모두 어느 정도의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과 홍준표와 윤석열이 대결해서 어떤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숭배하는 안철수 대표님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윤석열과 홍준표는 물과 기름입니다. 아니, 물과 불입니다. 이 두 분 후보는 체면 때문이라도 혹시라도 겉으로는 결과에 승복하는 사실을 취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 단정할 수 있는 것은 홍준표가 만약 지게 되었을 경우 홍준표가 윤캠프에 들어가서 김종인이 무리들과 함께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지게 되었을 경우에도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절대로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절반을 넘어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안철수 대표님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철석연대가 진정으로 빛을 발하게 될 때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안철수 대표님은 이기면 대통령이요, 저도 국무총리인데 그러나 저는 100% 안철수가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 4차 혁명의 시대, 코로나19로 인류 전체가 생사기로를 헤매고 있는 이 다사다난한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으로 과연 국민들은 도덕과 도덕을 잡는 검사 사이에서 선택할까요? 아니면 의사의, 교수의, 과학가의, 그리고 현존하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아니 여야 모든 후보들 통틀어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경력과 경륜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팔 때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더 주는 1+1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뽑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국모로서, 제일 부인으로서, 역시 남편인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의 절반 이상의 국민들인 여성을 대표하게 될 퍼스트레이디도 함께 뽑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여, 국민들이여, 과연 국민들 모두가 자기 아내를 대표하게 되고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를 대표하게 되고 자기 딸을 대표하게 될 이 나라의 제일 부인에 과연 해경궁 김씨니 또는 노래방 줄리니 이런 지저분한 의혹과 낭설에 휩싸여 있는 여자를 국모로 내세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님의 부인이신 서울대 김미경 교수님 같으신 분을 이 나라의 제일 부인으로 내세우고 싶으십니까? 저는 답은 이미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